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너무 어렵게 했던 것 같고 또 그 질의에 하나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런데 기존에 만든 PPT 자료 대신에 새로 좀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그 강의 자료 공사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문자열은 일련의 문자로 구성된 복합 타입입니다. 그리고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즉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타입이에요. 사용자 정의 타입이 아니라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C++ 언어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입들을 이해하려면 C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C에서는 문자열 끝에 널 문자를 포함해 가지고 문자열 끝이 문자열이 어디까지가 메모리 어디까지가 이 문자열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C에서의 문자열은 const character pointer나 character pointer 또는 character 배열, const character 배열 이런 타입을 가지고 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로 넘어오면서 C++는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물론 C에서 처리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처리할 수 있지만 객체지향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string, std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가지고 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주로 처리합니다. 뭐 예전 C처럼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우리가 C++에서 프로그램할 때는 std string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string의 처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C++ 17부터는 string view라는 클래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문자열을 처리할 때 기존 C 문자열 그리고 std string 그리고 std string view 요 세 종류를 언제 활용해야 되는지 알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꼭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std string이나 std string view는 이제 객체이니까 얘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한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C에서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은 관련 함수들을 불렀어요. string len, string 여러 가지 함수들 있잖아요. string 함수들. 그런 함수들을 불러가지고 문자열들도 결합하고 문자열도 비교하고 문자열의 길이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string 클래스라는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메소드들이 string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string 클래스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또 std string을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기존처럼 이제 C++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배열 연산자가 string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개별 문자들, string을 구성하는 문자열을 구성하는 개별 문자를 접근하고 싶으면은 색인과 요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개별 문자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C++에서 프로그램 할 때 문자열이 필요하면은 string을 쓰셔야 돼요. string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모든 문자열을 std 스트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리터럴을 프로그램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나오냐? 뭐 이런 거예요. 애플 따옴표로 묶어져 있는 문자의 상수, 수정할 수 없는 문자의 상수를 우리가 이제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그 큰 따옴표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열들을 나타내고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문자열 리터럴은 std 스트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C 문자열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의 타입은 컴파일러는 const character pointer로 인식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C 스타일의 문자열과 스트링 객체가 공존하고 있어요. std 스트링만 써서 프로그램하지 않고 C 문자열도 같이 섞여서 쓰이게 돼요.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제 스트링 뷰도 등장했고 또 이런 접미사를 추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C 스트링이에요. 널 문자로 끝나고 const character pointer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저 using namespace라는 거 쓰고 s를 붙이면은 얘는 std string 타입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std string 타입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저절로 내가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얘를 이용해서 std string 문자열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런 문자열 리터럴은 사라지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사라지는 데이터가 아니다. 내가 프로그램 내 코드 내에 이런 데이터를 어딘가에 썼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고 그 공간을 계속 유지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자열은 자동으로 함수가 실행되고 종료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계속 유지되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void f 뭐 이렇게 해서 여기 int n 있다. 그럼 이 n이라는 변수는 생겼다 사라졌다를 하겠죠. f 함수가 호출되면 n이라는 변수가 생기고 f라는 함수가 종료되면 n이라는 변수는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딘가에 이런 데이터가 어딘가에 썼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f 함수가 실행되면 생기고 f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에요. 계속 존재를 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존하는데 std 스트링은 그러면 과연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유지하겠죠. 객체라는 건 그 객체가 어떤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객체이면은 각 객체마다 뭐 학생의 이름, 학번, 나이 뭐 이런 정보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std 스트링이라는 객체는 그 문자열을 내부적으로 자기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 정보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크기 정보라든지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유지해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정보들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 std 스트링이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문자열은 C 스타일의 문자열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즉, 그 std 스트링이 유지하는 문자열은 내부적으로 널 문자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널 문자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상한데? 하여튼 이런 거는 C 문자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만들면 C는 여기까지만 문자열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도 SED 스윙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에 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제는 좀 뒤에 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문자열은 무거워요. 복합 타입이니까 많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무거운 데이터를 우리가 함수에 전달하거나 함수에서 반환받으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데이터를 전달할 때 C에서는 주소 방식으로 전달했어요. 배열 같은 경우에 값 전달로 전달하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C에서는 배열은 무조건 뭘로? 주소로 전달했어요. C++는 객체지향 언어이고 많은 객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객체들은 다 복합 타입이에요. 많은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인자로 전달하거나 함수에서 반환받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그 함수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C++에서는 이런 객체들을 효과적으로 인자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로 C처럼 주소로 전달할 수 있지만 C++는 주소 전달을 하지 않고 참조 전달이라는 걸 써요. 참조 전달이라는 건 매개 변수가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 그래서 참조 타입을 이용해서 받으면 포인터로 받는, 주소 전달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데 우리가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뭔가 어려운 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에도 제가 코드를 조금 포함했었는데 이제 C에서 우리가 그 문자를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에 어떤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함수로 구현하고 싶다. 그 기능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for loop나 while loop로 해서 이 si가 null 문자가 아닐 때까지 가면서 각 개별 문자가 주어진 C인지 아닌지 보고 C이면 카운트 값을 증가해가지고 찾을 거예요. 아니면 null 문자를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고 뭐 string length 같은 걸 불러가지고 크기를 미리 안 다음에 거기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했는데 이제 string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null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s의 size 또는 length 두 개의 메소드가 있어요. 똑같은 메소드인데 이름을 두 개로 만들어 놨어요. length도 많이 쓰고 size도 많이 쓰니까 두 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size라는 메소드를 부를 수 있고 length라는 메소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객체니까 이 객체에 대한 메소드를 부르고 싶을 때는 점 연산자를 쓰고요. s.size 하면은 누구의 사이즈 하려는 거예요? s의 사이즈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C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이죠. 함수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s.size 뭐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데 좀 더 뒤로 가면은 우리가 for each for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C++ 17부터는
참조로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스윙 뷰를 이용해서 받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왜 효과적인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예전에 스윙 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문자열들은 이런 식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이 S라는 건 객체이고 무겁기 때문에 참조를 받았고요. 이 S가 이 안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으면 컨스가 없을 거고, 이 S가 수정될 이유가 없고 보기만 할 거면 컨스트를 붙입니다. 컨스트 포인트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로 전달하지만 그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컨스트 포인트로 보내는 거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컨스트를 빼고 보내야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 S가 내부적으로 널 문자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끝에 그것을 우리가 C++에서는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문자열은 널 문자로 끝난다는 거를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활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활용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td string이 만들어 놨는데 왜 std string view라는 거를 추가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std string으로 뭔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string view예요. C++ 언어는 효율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그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하는 어떤 것들을 도입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string view는 std string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string view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string은 데이터를 소유하는 애예요. 데이터를 유지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string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string view는 유지를 안 해요.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와 크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접근할 수만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접근할 수만 있도록 해주는데 생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만 주면 돼. 그 데이터에서 시작 주소와 크기만 주면은 string view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string view는 std string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고 그리고 C 문자열에 대해서도 잘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std string만 효과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const character pointer, C 스타일의 널 문자로 끝나는 문자열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tring view는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하냐면은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 없어요. 자기 게 아니니까 볼 수는 있는데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수정을 못한다. 수정을 못해요. 그렇다고 string view가 유지하는 그 값들이 상수냐? 그건 아니에요. 시작 주소를 옮길 수도 있고 크기를 줄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효과적인 그 테크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string이 있는데 A를 제거하고 싶어. 이 문자열에서 A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문자열 그대로 둔 상태 제거하려면은 새로운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string view는 맨 앞에 가리키고 요만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꾸면 얘가 바라보는 문자열이 바꿀 수 있냐면은 뭘 바꾸면 되냐면은 시작 주소만 바꾸면 돼요. 시작 주소나 크기를 바꾸면은 얘가 보는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있다가
PPLE를 볼 수 있고 얘도 크기를 줄여서 PPL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해서 보게끔 만들면 되겠고 그거는 주소만 조금 바꾸든가 크기만 바꾸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거, 뒤에서 제거. 실제 제거되는 건 아닌데 그 제거해주는 효과를 되게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스윙 뷰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자, 다시 그 인자 전달 쪽으로 되돌아와 봅시다. 인자 전달 쪽으로. 그러면 std 스윙 객체, 그러니까 즉 C++에서 문자열을 받아야 되는 어떤 함수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foo라는 함수를 정의하고자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1번처럼 참조를 이용해서 참조 전달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것에 한 가지 흠이 뭐냐면은 항상 C++ 프로그램 내에는 std 스윙 타입의 문자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C 스타일의 문자열도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 스타일의 문자열을 전달하거나 스윙을 전달하거나 둘 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얘만 갖고 안 되고 얘를 하나 더 정의해 줘야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하나는 std 스윙 참조로 받는 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스 캐릭터 포인트로 받는 애 하나, 두 개를 정의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C++에서 표준할 때 싫었던 점이 문자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늘 두 개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만 만들지 못하고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C 스타일의 문자를 전달해도 C 스타일 문자열이 아니라 std 스윙을 전달해도 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함수를 두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 하나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 하나만 만들면 std 스윙이 전달되거나 캐릭터 포인트가 전달되거나 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효과를 처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foo라는 함수에 s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뭘 전달하는 거예요? std 스윙 객체를 전달하는 거죠. 얘는 std 스윙 객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달해요? C 스타일의 문자열 리터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1번만 있다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함수 호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얘는 참조 전달이니까 참조 전달은 비용이 하나도 소요 안 돼요. 주소 전달할 때는 뭐만 전달하는 거예요? 주소 값만 전달하는 거죠. 크기가 이만한 데이터를 배열을 전달해도 이만한 데이터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뭐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시작 주소만 전달되는 거예요. 주소 전달은. 참조 전달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달 비용은 하나도 소요 안 돼요. 되게 효과적인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게 행복한 버전인 거예요. 근데 얘를 1번만 있는데 얘를 전달했다고 생각합시다. 얘는 컨스 캐릭터 포인터죠. std 스윙 타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자의 타입과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 뭘 만들어야 되냐면 얘는 컨스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인자는 std 스윙이니까 std 스윙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과정에서 std 스윙 객체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이 객체는 우리가
임시 객체라 그래요. 잠깐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그런 객체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라고 지시한 거 없죠. 코딩상에서 내가 만들어서 주지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문자열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애플 문자열 거기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비용이 제법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정해 놓는데 사용자들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때는 아무 문제 없고 효과적이지만 이렇게 쓰면은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만들지 않고 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가 불러지면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게 하는 거죠. 이게 다중정의인데, 그런데 3번만 정해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3번. 그러면 3번은 얘를 정의하나 얘를 전달하나 얘를 전달하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뭐만 받아? 여기로부터 시작 주소와 S가 유지하는 내부 데이터의 시작 주소와 크기만 가지고 스윙 뷰 객체를 생성합니다. 매개변 전달화 과정에. 그리고 그 객체의 생성은 매우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오나 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부터는 스트링을 인자로 받아가지고 개별 문자를 수정해야 돼.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봤던 이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 거면은 얘를 쓰는 것보다는 얘를 쓰면 뭐가 좋아요? 이 함수에 스트링을 전달하든 std 스트링을 전달하든 C 문자열을 전달하든 다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똑같은 코드 갖고 전달 비용도 아주 깔끔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 뷰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언제 쓰냐? 언제 std 스트링을 쓰고 언제 스트링 뷰를 쓰냐? 주로 std 스트링 뷰는 어디서 쓰이냐면은 매개변수 타입으로 쓰이는 거예요. 문자를 받아야 되는 함수를 정의할 때 이 함수는 그 std 스트링을 받을 때도 있고 C 문자열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문자열을 개별 문자들, 그 문자를 구성하는 개별 문자들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이제 std 스트링 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의 경우 데이터의 소유가 필요한 그런 곳에서는 스트링 뷰를 쓰는 것이 아니라 std 스트링을 여전히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학생 클래스를 만든다. 그리고 학생 클래스는 이름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스트링 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스트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학생의 이름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스트링 뷰를 줄 수도 있어요. 스트링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 뷰로 반환하면 이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전체의 복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함수는 반환하는 거는 스트링 뷰로 반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죠, 이건? 이 S는 지역 객체죠. 그러면 이 함수가 종료화되면 S는 있는 애예요? 사라지는 애예요? 사라지죠. 그러면 사라진 데이터에 내가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스트링 뷰를 리턴하겠다는 거는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사라지는 데이터가 아니어야 돼요. 사라지는 데이터는 스트링 뷰로 반환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문제가 없어. 왜 문제가 없을까? 얘는 뭘 반환하고 있어요?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 리터럴을 반환하고 있죠. 근데 문자 리터럴은 사라지는 데이터예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문자열 리터럴은 사라지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에서는 스윙 뷰로 반환이 된다. 그러니까 주로 스윙 뷰는 매개 변수 타입이나 반환 타입으로 문자열을 효과적으로 반환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받고 반환하기 위해서 스윙 뷰를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윙 뷰는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는 데이터에 대한 뷰를 유지하면 안 돼요. 이 스윙 뷰가 존재하는 동안에 얘가 뷰하는 그 데이터는 살아 있어야 돼. 존재해야 돼요. 없어지는 데이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쓸 수 있어요. 이 name이라는 데이터는 학생 객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윙 뷰로 반환해도 되는 거예요. 좀 설명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클리어해졌나요? 더 어려워. 뭐 여기에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차츰차츰 이제 함수, 객체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은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C++에서 문자열은 객체로 주로 처리한다. 객체로 주로 처리하지만 늘 객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런 문자 리터럴도 많이 쓰게 되겠고 문자 리터럴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스윙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스윙 뷰라고 하는 새로운 놈을 이제 도입해서 지금은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